국내 의료 폐기물 배출량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멸균 분쇄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봉화군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유치 의사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 경제에 투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 의미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 문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서든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신설과 증설만이 답일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국내 의료 폐기물 총 배출량은 16만 톤. 2018년에는 24만 톤으로 4년 만에 50%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20만 톤으로 잠깐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일반 환자가 줄고 배변을 처리하던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 폐기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202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가 늘어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료 폐기물이 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리 시설이 소각장인데 소각장 건립을 두고 전국 곳곳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온 의료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영국의 의료 폐기물도 아닌 수도권 의료 폐기물이 문경에 유입된다는 것은 문경 시민의 백해무입니다. 2021년 기준 의료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광역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국 14곳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중 소각장이 있는 광역시는 부산과 울산, 광주뿐입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병원에서 내놓은 대량의 의료 폐기물이 소각장이 있는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처리된다는 겁니다.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등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소각에 따른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로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형성 폐기물들이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하면 더 큰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을 장거리 이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아닌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멸균 분쇄 방식을 택한 곳도 많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모아서 분쇄해 부피를 줄이고 고온으로 소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된 의료 폐기물은 일반 소각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병원 4곳만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처리 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중소규모의 병원이 도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이라든지 또는 공간 때문에 도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1시간에 100kg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큰 교회 예배당만 해야 돼요. 너무 대용량만 돼 있고 소용량이 허가가 안 돼서 우리나라 법제가 바뀌어야 돼요. 의료 폐기물은 계속 늘지만 소각장 건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대안이 해법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봉화군이 22일 봉화군민회관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양수발전소 유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봉화군과 군의회를 비롯해 주요 기관과 단체,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발전소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추진위는 양수발전소 입지 선정에 주민들의 수용성,
즉 유치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치의사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22일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8% 상승해 전국 평균 0.9%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산업 생산지수와 고용률, 수출, 투자 유치 등 각 분야 실물 경제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한민국 3대 도시로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미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정전협정 7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지방보훈청장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6.25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전용사들과 유엔군의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정전 70년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나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컨셉으로 존경과 예우를 담아 제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5,500여 분이 계십니다. 또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핸드폰을 통해 일상생활에 쉽게 느끼고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중요성과 16개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스마트폰 테마 배경을 제작하여 25일까지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MZ세대를 위해 젊은 세대가 놀이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방식은 윷놀이처럼 말을 던지면서 잡고 잡히는 게임 방식이며 전투카드와 진행 카드를 넘기면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낙동강 방어선의 의미와 6.25 전쟁의 주요 전투를 놀이로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호국 영웅 스토리, 대구 상원고 돌아오지 않는 야구 소년들 이야기를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무빙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재미있게 대구 경북의 호국 역사를 접근하고 기억할 수 있게 기억하였습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보훈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6월 10일 지역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올해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보훈 골든벨, 또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한 10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보훈 챔피언십, 그리고 축하 공연, 다양한 부대 행사를 축제로 즐기면서 보훈으로 지역민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주 6월 28일 예정인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55 가디언스 오프 더 칠곡은 55일간의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관련된 미션을 구성하여 젊은 세대가 체험을 통해 느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 순직하신 영웅의 가족분들을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초청하여 경기 관람, 시구, 시타 행사를 하여 영웅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감사의 예우를 함께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 5일자로 기존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보훈 가족들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더 많이 추진될 텐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1961년에 군사 원우총으로 출발하여서 62년 만에 드디어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보훈 대상자를 주로 예우하고 지원하였다면 이제 부승격으로 일반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실현하고 보훈 트라우마 센터를 포함한 특성화 센터를 마련하여 고품격 보훈 의료 체계로 도약하고 고령의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 신설 등의 든든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도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호국보훈의 달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후면 우리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6.25 전쟁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친 영웅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숙 대구지방보훈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주 외동읍에서 더 행복한 외동읍 만들기를 주제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주거, 교통, 환경, 외국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외동읍민체육회관에서 열린 시민 원탁회의. 외동읍 주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더 행복한 외동읍 만들기를 주제로 외동읍 발전 저해 요인과 발전 방안에 대해 조별 토론을 벌였습니다. 외동읍 인구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2,073명입니다. 황성동과 용강동, 안강읍 다음으로 경주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외동읍에는 21개 산업단지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 2,8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외국인은 경주 시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문화 형성과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문화는 우리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저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가끔 외국인랑 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우리도 우리 문화 좀 알려주고 있지만 저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외국인 유입으로 외동읍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 환경 등의 문제로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이제 분교도 있고 접근성이 좋은데 중학교도 한 곳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중학교부터 옮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여기서 보낼 수 있다라는. 토론 결과 외동읍 발전 저해 요인으로 교통시설 부족에 따른 정체, 불편한 대중교통,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전 방안으로 입실력 활용, 체육시설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외동이 인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외동은 공단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문제, 또 특히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외국인 문제, 또 인구가 늘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트래픽이 많은데 이런 교통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주시는 시민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오는 9월 말까지 야간 한방 순회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는 농번기를 맞아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와 구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이 발견된 시민에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과 상담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